전 대표님들은 모든 질문에 답이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소 어디부터 해? 청소 여기서부터 해야지. 아주 사소한 것도. 안녕하세요. 저는 사교육 걱정 세상 공동대표 겸 상임 변호사를 맡고 있는 홍민정이라고 하고요. 전에는 제가 교도소에서 일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 그 소개할 때 카피로 교도소에서 온 변호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가 나간 적도 있었는데 저희 교도소에서 살긴 했는데 수용자로 살았던 것은 아니고요. 교도소 직원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타이틀을 좀 붙여주셨고요. 제가 교육학 석사를 해가지고 교육대학원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고 청소년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간 이유는 청소년 범죄 문제에 관심이 있고 제가 그것을 좀 그래도 좀 완화되고 문제가 적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교도소에 갔던 거고 이제 소년원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성인 남자 교도소여가지고 저희 로스쿨 신우의 선배 변호사님이 이제 여기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한테 이 단체를 소개해 주시면서 사교육 걱정 세상에 대해서 알아갔던 것 같아요. 저는 청년 시절에 교육 문제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강남은 아니지만 그 송파 잠실에서 계속 이제 자랐어요. 그래서 사교육이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고 학원에서 친구랑 놀고 선생님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서 같이 사오고 이런 게 좀 즐겁고 하나의 어떤 저의 교류의 장이었던 세대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와서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입학하고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사회에 약간 좀 되게 부조리한 면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하이도란 섬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는 진짜 참한 수준으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나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조차도 좀 갖추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가정을 이렇게 청소하는데 막 때가 안 벗겨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불평등한 어떤 환경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들은 본인의 어떤 잘못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내가 어떤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제가 교대원에 갔던 거 부모님들이 강력한 좀 권유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셨고 아버지도 대학에서 일하셔가지고 강력하게 권하셔서 갔었던 거고 이제 단체를 처음 알게 됐을 때니까 제가 막연히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불평등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고 또 교육 전공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 사교육정 세상에서 좋은 일도 하면서 변호사로서 교육 분야의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 걱정 세상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이 과정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모르고 그러니까 된 것보다 될 때도 너무 힘든데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힘들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리더로서, 대표로서, 그리고 또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이 여러 개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역할 갈등 같은 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리더로서의 구성원들, 옛날엔 동료로만 대했으면 되는데 리더로서의 이제 동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그 갈등이나 기대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맞춰가는데 좀 시간이 저도 그렇고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 저는 그 조직의 어떤 제안을 좀 잘 거절 못하는 성향인 것 같기도 해요. 필요합니다. 아, 네. 해야 되나 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착해가지고 이렇게. 네,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전만 해도 제가 여기 들어오게 된 거는 좋은 일도 하는데 교육을 분야를 전문적으로 법률가로서 할 수 있겠지 약간 이런 기대가 더 컸기 때문에 전 대표님들처럼 어떤 오늘 이 자리에 쓸어서 죽으리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정말 저는 잊고 있었지만 굉장히 이 문제로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를 알게 되는 계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대들의 보고서나 흑밥 이야기나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유튜브에 이제 하루 이런 EBS에서 다큐 나는 대한민국 고사합니다 이런 다큐들이 있고 그거를 외국인이 보면서 하는 반응을 또 촬영 영상에 정말 전 놀랐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반 이상이 죽고 싶다라는 댓글인데 그 댓글도 가슴 아픈 게 너무 슬프고 죽고 싶 이런 게 아니고 너도 생각 안 해봤어? 안 해본 사람 없을걸? 약간 희화화하면서 자조하면서 냉소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 근데 어쨌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집단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일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왜 이게 딜리버리가 안 되지? 이런 거에 되게 좀 이렇게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가지고 마음과 어떤 시간과 의지들을 가지고 일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들이 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또 해결이 됐는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좀 따라다녔어요. 근데 송인수 윤지 선생님께서 계속 너 자신을 못 믿겠으면 당신들을 믿어라. 넌 잘할 수 있다. 계속 그런 격려들 많이 해주셨고 지금 제가 혼자 인터뷰하고 있지만 제 옆에 사실은 등신대를 세워놔도 좋을 것 같은데 정재원 공동대표가 또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갖지 않은 훌륭한 장점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 대표님 생각보다 지금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늘 관심 가지고 계시죠. 네. 적절하게 편집해서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 몫을 더한다. 이분들의 어떤 좋은 역량 속에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좀 해소하면서 좀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데이터나 구체적인 증거로서 제시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대표님들은 모든 질문에 답이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소 어디부터 해? 청소 여기서부터 해야지. 아주 사소한 것도 그리고 아주 거시적인 것도 다 답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고 시민들과 같이 호흡해야 되고 더 지혜를 모아야 되고 그래서 집단 지성의 힘을 많이 발휘해야 되고 약간 이런 사실은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민들도 그거를 어느 부분 저희 단체에 좀 해소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었고 많은 분량을 많이 말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되게 경쾌하고 재미있게 전달하되 또 많이 듣자 방향을 가지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회원들께서 받아보는 컨텐츠들이 되게 좀 젊어졌다, 재미있다 이런 피드백들을 주시곤 하는데 어떤 방향성에 힘입어서 그런 피드백을 주시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대표님들은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다른 사람 의견 듣지 않아도 그런 확신 있는 답을 90% 이상 내실 수 있으면 저는 이제 그러지 못하고 한 70, 60 아무리 자신감이 차도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구성원들 그리고 회원분들 핵심 회원분들하고 자꾸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어떤 정답은 아니죠. 어떤 해답에 대한 확신들을 채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같이 숙고하고 수기하면서 어떤 걸 결정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저는 그것도 하나의 좀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내용이 뒤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 운동을 할 때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능력이지 이게 능력을 왜 다 가리려고 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왜 출신학교란 능력을 왜 다 가려? 잘못된 거네. 공정하지 못한 법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가짜 능력, 진짜 능력 이렇게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약간 그거를 캐치프레이즈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도 좋겠다 이 법안에 대해 캠페인도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한국의 능력주의는 성적이 능력이다. 학업 능력을 아주 예리하게 변별해내서 분배하는 그런 경직된 능력주의 때문에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능력주의가 요새 하도 키워드여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단어로 대체될 것 같아요. 경직된 변별에 치중한다거나 선발에 치중한다거나 이런 거에 다 대체해도 되는데 요새 표집되는 단어가 이제 능력주의라는 단어로 계속 표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헌 관련해서 막 논의를 하고 그랬던 자리인데 교육권에 대해 31조 능력에 따라라는 이게 오해를 사는 부분들이 있다 해서 제가 재밌는 헌재 판결을 본 적이 있는데 결정을 이제 변호사 아버지가 우리 딸인지 아들인지 뭘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8살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5살, 7살 빨리 들어가고 싶고 또 월반도 막 하고 싶은데 왜 이거
안 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가 보장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위헌 심판 청구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헌법소원을. 그래서 근데 물론 이거는 합헌 결정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가 그렇게 좀 오해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막 논의했는데 선생님이 근데 교육은 선발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게 부정될 수가 있지? 교육은 선발이잖아요. 놀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러신 거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한국 교육 시스템 내에서 그 선생님만의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도 아니고 시스템 내에서 학업 능력에 맞게 잘 변별되고 선발되게 하는 것이 또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를 선발하고 변별해내기 위한 그 달리기와 그거를 변별해내기 위한 어떤 제도, 시스템이 맞춰져 있는 것인데 저는 그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과 부담과 부작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이런 말도 하나요? 능력주의가 낳은 괴물 뭐 이런 얘기도 하나요? 관료들이 국민의 개돼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의사들이 집단 이제 투쟁하면서 전교 1등에게 진료를 받아야지 맞는 거다 이렇게 콘텐츠를 만든 것도 그렇고 진료를 잘 보고 환자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고 약간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건데 의사의 직무 능력과 학업 능력이 일치된다라는 어떤 그런 공식이 생기는 것도 이런 교육 시스템들이 일조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좀 뛰어넘을 수 있을까? 교육은 변별이나 선발이 아닌데 무관한 개념인데 어떻게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사실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원래 신문제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신문제를 대체하고 정말 공정한 배분, 공정한 어떤 역할에 대한 배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인류의 어떤 그런 사회 체제가 발전되어 왔고 이 능력주의는 신분제를 대체하는 어떤 가장 인류들이 많이 합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맥락에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도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계속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근데 예전에 신분제가 어떤 대체나 대안이 되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역할이 다한 것 아닌가? 지금 이런 경직된 학업을 기준으로 주세우는 능력주의가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사실 문제의식이 지금 많이 폭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대도 많지만 그래서 이제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어떤 발전과 성장이라면 인류의 저는 여기서 뛰어넘는 어떤 도약의 계기도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 기대를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